여의도에서 100만 인파가 모이는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행안부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굉장히 많은 안전 조치들을 했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도 아마 많은 지역 축제를 그 단체장들의 태도가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수천 명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라든지 다용할 수 있는 인력들 다 동원해서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주민들 혹시라도 돌불이나 뭐 이렇게 계단에 걸려 넘어질까 봐 엄청나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또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다 취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장관께서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언을 지금 평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수천 명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주민들 혹시라도 돌불이나 뭐 이렇게 계단에 걸려 넘어질까 봐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걸 봤습니다. 불꽃 축제가 한화라는 민간 회사가 주최한 회사였습니다만 하나가 안전 인력을 예전에 비해서 16%나 더 증강 배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도 보고 받으셨고 네. 또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다 취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장관께서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언을 지금 평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이태원 사고는 이제 주체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장관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국민들께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런 대규모 군중 축제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 인력을 16%나 증강 배치했다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또 한 번 장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좀 보십시오.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거나 경질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던 정부를 정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다는 국정쇄신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서울시장이 경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때는 보면은 국정원당 등이 사퇴하고 줄줄이 다 경질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장관들이 국무총리가 경질되거나 사퇴함으로써 이런 대규모 참사를 막자라는 정부의 의지를 좀 표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시기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접근하셨으면은 장관께서 저는 탄핵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니 그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올해 7월에 극한 호우가 내려서 오송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물난리가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오세유돈이라는 악명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위원장님과 같이 만나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7월 극한호우가 예보되자 비서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퇴근 안 하고 비서실에서 밤샘을 할 테니까 라꾸라꾸 침대를 비서실에다가 설치하라고 했답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세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과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보십시오. 네,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해왔던 행동이나 발언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은? 뭐 저 스스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분노했을까요? 저는 장관의 지금 이런 모습들도 저는 아직까지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왜 많은 역대 참사에 대해서 저렇게 경질하고 사퇴했던 사례를 보여드렸겠습니까? 저는 이 재난 참사에 대한 책임, 이거를 저는 단순히 법률적인 책임만을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재직 중에 일어났던 각종 재난, 그리고 그 이전의 재난에 대해서 뭐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뭐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뭐 사과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우리가 개선된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명예를 잘 살리고 그분들을 잘 기념하고 추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장관의 말씀에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가 곧 이달 말이면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정말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